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야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계속해서 수주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올 거다, 늘어날 거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최근에 한 두 번의 대형 계약이 좀 나왔죠. 1.5천억, 1조 5천억과 1조 7천억인가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이게 실적 발표에서 놓고 보면 이제 생물보안법의 영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준비하는 기간도 있을 거니까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도 있어요. CMO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주 문의가 무려 50%, CDO 같은 경우는 100% 정도 수주 문의가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받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생각 이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거고,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 큰 영향을 좀 받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통상 이제 수주 문의는 계약 기간까지 약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수주 문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맞춰가고 어느 정도 계약이 된다라고 했을 때 2025년 11월 정도면은 계약 이슈가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더군다나 이제 5공장이 얘네들 한 2025년 4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공 예상이. 대량의 캐파가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공장의 가동 시점 전후로 해서 다수의 수주 계약이 발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1, 2, 3공장은 풀 가동을 하고 있고 4공장이 얘네들 가동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제 풀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 2025년 4월경에 5공장 이게 완성이 되면은 한 60리터 정도, 60만 리터죠. 얘네들 한 73만 리터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날 거예요. 78만 리터 정도? 이렇게 늘어날 거고, 이게 가동된과 동시에 수주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주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시장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이 CDMO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이 바이오 업황은 그렇게 큰 무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이라든지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좀 대립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조금 중시하고 있는 것은 약가 인하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약가 인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약 가격을 좀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신약이 있고 복제약이 있어요. 복제약이 바이오시밀러라는 단어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거를 만드는 게 뭐예요? CDMO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가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의 입장은 뭐냐? 그냥 시장에 맡겨라. 해리스의 입장은 뭐냐? 정부가 약간 개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약을 만들 때 그 성공 확률이 10% 미만인데 여기에 돈도 들어가, 노력도 들어가, 시간도 들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신약을 만들어 봤자 얘네들이 어떠한 독점적인 그 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계약이라든지 판권이 끝난 이 복제약을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됐던 간에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신약에 대한 오리지널의 비싼 약보다 복제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부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CDMO, 특히 이거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중국에 나가는 물량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수요에 맞춰서 그냥 누가 주문을 하면 A라는 이제 제약회사가 주문을 하면은 B라는 회사가 너희들이 주문한 것만큼 이제 물량을 만드는 거야. 이게 뭐예요? CMO였어요. 단순하게 내가 10개를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12개가 필요하네? 그래서 부랴부랴 2개 정도를 더 요청을 해서 만든 게 CMO인데, 이 CDMO 같은 경우는 이 단순한 부분들에서 벗어나갖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바이오 의약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뭔가 굉장히 생산 공정이 복잡해지고 뭔가 또
경험이라든지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이 약을 초기 개발 단계부터 뭐 임상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상업화까지 쭉 같이 진행을 한다 라는 것이 바로 CDMO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100개가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수요가 모자라, 그래서 공급이 필요해, 그래서 2개를 더 요청을 해, 이게 CMO였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쭉 같이 진행하는 파트너십 계약이다 보니까 뭐예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계약 기간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계약도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따내는 게 조 단위 수주를 따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전략적인 파트너일 수 있잖아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승인, 상업화 이 전 과정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FDA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이죠. EMA 같은 규제기관의 신약 승인 과정에서 이 CDMO도 같이 실사를 함께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설픈 회사보다는 확실한 회사가 더 좋은 거겠죠. 일단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7개의 빅파마, 그러니까 전 세계에 20개의 빅파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17개의 고객을 확보했고요. 규제 기관의 누적 승인 건수가 무려 330건 정도? 326건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물량을 요청을 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임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쭉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승인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장으로서 세팅을 해놓고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우리가 5공장을 벗어나서 이제 6공장, 7공장, 8공장 이렇게까지 쭉 진행이 될 거다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성장 가치만 놓고 본다고 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예요? 눌리면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여기 눌림이다라고 해서 무작정 망창 막 들어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내가 정해진 자리에서만 여러분들 비중 맞게끔 들어가면은 얘가 실패할 확률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낮다 확률이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개별적인 악재가 터진다라고 이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뭔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설마 얘네들 뭐 횡령 배임 이런 거 하겠습니까? 뭐 공장이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생산 물량을 못 맞춘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불이 나는 거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막 이딴 것들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올라갔으니까 떨어진다라고 해도요, 이 구간 라인에서 내가 비중만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밀린다라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설픈 자리에서 비중을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정작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 라인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요것만 좀 관리 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죠? 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뭐다?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관련되어 있는 뉴스 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간단한 코멘트까지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고요. 장중에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참고하세요,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움직입니다 라고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공식 채널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뭐 이것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뭐 요거는 제가 거의 매일같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매일 정도 그 부분을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댓글에 링크 있어요.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공식 채널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